네, 50분이 되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란의 퍼런지 석사 과정입니다. 저는 컨디셔널 마크 GIT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테이션 러닝 기반으로 파워 그라운드 TSP 플레이스먼트 옵티마이제이션을 HBM 어플리케이션에서 IR 드라이브 고려해서 하는 연구를 주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인트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을 인식하고 계획하면서 의사결정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개선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말합니다. 단순히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과 다르게 어떻게 바꿀지까지 스스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최근 AI 에이전트는 단일 문제 풀이를 넘어서 엔지니어링, 코딩, 리서치, 파이낸스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설계와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위해 MOE나 라그, 멀티모달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MOE,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의 경우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엑스퍼트 모델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 엑스퍼트의 웨이트 자체가 메모리에 상주해야 합니다. 그 결과 모델 파라미터의 규모가 엑스퍼트 수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라그에서는 인퍼런스 시 모델 내부 정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메모리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멀티모달 구조에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센서 데이터까지 함께 처리하면서 컨텍스트 랭스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모델이 요구하는 총 메모리 용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HBM4의 스택당 용량은 약 0.2TB 수준인데 GPT-4 모델만 하더라도 단일 HBM 스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AI 에이전트로 갈수록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의 메모리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모델이 요구하는 메모리는 HBM이 제공할 수 있는 용량 한계를 빠르게 초과하고 있으며 모든 데이터를 HBM 내부에 저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퍼런스에서는 연산량 자체보다 HBM의 캐패시티와 접근 방식이 성능을 지배하는 메모리월이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HBM의 부족한 메모리 용량을 LPDDR이나 HBF로 확장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써져 있는 글은 한 메모리 스택당 제공하는 캐패시티와 밴드위스입니다. HBM4는 32GB, 2TB per second의 밴드위스를 제공하고 HBF는 512, 0.4, 그리고 LPDDR5X는 128과 0.043TB per second 수준입니다. 이 메모리들이 그림과 같이 GPU 옆에 각각 8개씩 스택된다고 가정하고 GPU 기준의 토탈 캐패시티와 밴드위스를 비교한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LPDDR의 경우 총 1TB 수준까지 캐패시티가 증가할 수 있지만 밴드위스는 0.34TB/s에 불과해 AI 워크로드에서는 명확한 버틀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HBF는 약 4.1TB 캐패시티와 2.7 밴드위스 수준의 2.7TB/s의 수준의 밴드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HBF는 단순히 용량만 늘리는 접근이 아니라 캐패시티와 밴드위스를 동시에 만족하는 균형 잡힌 메모리 확장 솔루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HBF는 HBM과 동일한 TSP 기반의 3D 적층 구조를 사용하지만 D램 대신 낸드 플래시를 적층한 메모리입니다. 한 개의 HBF 스택에는 16개의 낸드 다이가 적층되며 각 다이 내부에서는 플레인 레벨 병렬성을 활용해 낸드 특유의 낮은 속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단일 다이의 속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플레인을 동시에 동작시켜 전체 스택 기준의 유효 대역폭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오른쪽 로드맵을 보시면 세대가 올라갈수록 리드 밴드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캐패시티는 세대당 최대 2배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HBF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AI 시스템에서 HBM과 외부 메모리 사이에 캐패시티 밴드위스 갭을 메워주는 핵심 니어 메모리 계층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HBF 역시 HBM처럼 낸드 플래시를 적층하는 3D 스태킹 구조이기 때문에 파워 인테그리티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스택 수가 4단에서부터 8단, 12단, 16단까지 증가함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커런트 패스가 길어지게 되고 그 결과 PDN 레지스턴스가 누적이 되어서 최상단 코어 다이에서 IR 드랍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탑 다이로 갈수록 전원 공급 경로가 구조적으로 가장 길어지기 때문에 IR 드랍은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IR 드랍은 레이턴시 증가, 타이밍 페일리어, 일드 저하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칩 성능과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치명적인 이슈가 됩니다. 이러한 IR 드랍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전략은 각 다이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로인 파워 그라운드 TSP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파워 그라운드 TSP 개수가 늘어날수록 전류가 분산되어 흐를 수 있는 경로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PDN 저항이 감소하면서 IR 드랍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 기술의 발전으로 칩 크기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확대가 되고 집적도는 더욱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셀 영역의 면적 효율이 개선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파워 그라운드 TSP를 배치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여유 공간을 활용해 파워 그라운드 TSP를 최대한 배치하는 방향이 IR 드랍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 됩니다. 하지만 파워 그라운드 TSP의 개수를 무작정 증가시키기에는 HBF 구조에서도 물리적인 배치 공간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HBF는 AI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I/O 수가 1024에서 2K, 4K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그널 TSP가 배치되는 페리페럴 영역이 점점 확장되거나 분리되게 됩니다. 그 결과 HBF 코어 다이 내부에서 제한된 영역 안에 셀과 파워 그라운드 TSP를 동시에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가능한 배치는 오른쪽과 같이 두 가지 선택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셀 영역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저장 용량과 집적도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배치 가능한 파워 그라운드 TSP 개수가 제한되어 IR 드랍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 경우는 셀 영역을 세분화하여 더 많은 파워 그라운드 TSP를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파워 그라운드 TSP 개수 증가로 인해 IR 드랍은 효과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셀 인트루전이 증가하고 TSP 사용량 증가로 인해 코스트가 상승하게 됩니다. 즉, HBF는 대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TSP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시그널 TSP 리전 확장으로 인해 실제 배치가 가능한 면적은 감소하게 되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시그널 TSP 마스크 조건이 입력되었을 때 IR 드랍을 고려한 최적의 파워 그라운드 TSP 배치를 스스로 탐색하는 AI 에이전트 기반 설계 방법론을 제안드립니다. 제안하는 AI 에이전트는 인풋으로 주어진 시그널 TSP 영역을 기반으로 HBF 코어 다이 내부에서의 셀 영역 분할 수준을 자동으로 결정하고 코스트가 높은 파워 그라운드 TSP 사용은 최소화하면서도 IR 드랍 안정성은 최대화할 수 있는 배치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과 같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과 수작업 분석에 의존하던 그러한 방식에 대비해 설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언신 시그널 TSP 마스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반복 탐색 없이 제로샷으로 최적의 파워 그라운드 TSP 플레이스먼트 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의 연구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AI 에이전트의 수요 증가로 대용량 고대역 니어 메모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HBF가 새로운 메모리 계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BF는 낸드 플래시를 적층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스택 수가 증가할수록 전원 공급 경로가 길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PDN 저항이 누적되어 IR 드랍 문제가 심화되게 됩니다. 이런 IR 드랍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TSP를 충분히 배치하여 전력 공급 경로를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실제 HBF 구조에서는 셀 영역과 그 TSP 배치 사이에 물리적인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여 이런 TSP를 무작정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IR 드랍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TSP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제한된 면적 안에서 셀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으로 상충되는 설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HBF 구조 특유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여 IR 드랍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TSP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배치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AI 에이전트 기반의 설계 방법론을 제안드립니다. 프로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의 전체 프레임워크는 총 3단계로 구성됩니다. 스텝 1에서는 이미테이션 러닝을 위한 엑스퍼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스테이트에 대해서 액션을 수행하고 리워드 기준을 만족하는 우수한 배치들만 엑스퍼트 데이트로 수집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엑스퍼트 데이트를 이용해 스텝 2에서는 이미테이션 러닝 기반의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한 폴리시를 사용해 스텝 3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한 언씬 마스크에 대해 제로샷으로 최적의 TSP 배치를 인퍼런스 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스텝 1의 NDP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는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 시그널 TSP 리전 마스크는 페리페럴 영역에서 시그널 TSP가 차지하는 위치를 정의한 마스크이며 이후의 모든 배치 구조를 결정하는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베이스 다이 TSP 마스크는 이 첫 번째 해당 시그널 마스크가 주어졌을 때 베이스 다이에서 TSP 배치가 가능한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 마스크는 전체 PDN 구조를 반영하는 고정된 제약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MTK는 코어 다이 마스크로 예시와 같이 T0, T1, T2 세 가지 인트루션 레벨을 포함합니다. 이는 시그널 TSP 영역이 결정된 이후에 남은 영역을 어떻게 셀과 TSP 영역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설계 케이스를 의미하며 T의 값이 커질수록 셀을 좀 더 많이 침범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의 노란색은 TSP 배치가 가능한 영역이고 보라색은 셀 영역을 의미하며 이렇게 배치가 가능한 구역이 정해진 이후에는 RTSB를 통해 가능한 영역 중에서 얼마나 많은 TSB를 배치할지에 대한 그 비율을 결정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RTSB를 0.1부터 0.9까지 스텝은 0.1로 설정하여 배치 밀도를 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의 액션은 각 TK에 대해서 TSP를 배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바이너리 플레이스먼트 맵을 생성하며 이 결과가 이후 environment에 입력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그 environment는 IR 드랍 엑스포트 솔버로 IR 드랍 해석을 하는 파이썬으로 구현된 솔버입니다. 이 솔버는 다양한 설계 변수에 대해서 최상단 코어 단위의 볼티지 분포를 계산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입력으로는 볼티지 소스와 커런트 싱크의 위치와 값, 그리고 베이스 다이와 각 코어 다이에서의 TSP 위치와 개수, PDN 사이즈, 몇 층으로 스택을 할지의 그 넘버, 그리고 PDN 유닛의 파라미터가 포함되며 이러한 변수는 모두 설계자가 직접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HBM 구조를 유연하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력이 주어지게 되면 솔버는 GV는 I 형태의 Modified Nodal Analysis를 수행해 스택 전체에 대한 볼티지 분포를 계산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솔버의 구조로 나타낸 것으로 하단의 베이스 다이 바텀 쪽에서 볼티지 소스가 인가되면 N번째 N개 레이어를 거쳐 최상단 코어 다이의 셀들은 하나로 머지가 되어 커런트 싱크가 흐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TSP 연결을 따라 전류가 전달되게 되며 TSP 배치가 어디에 되었는지에 따라서 IR 드랍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N 미니멈 그리고 V 미니멈, V 맥스, V 표준 편차와 같은 IR 드랍 지표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각 TSP 배치에 대한 정답지, 즉 엑스퍼트 라벨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솔버를 통해 수많은 TSP 배치 데이터를 생성한 뒤
각 액션에 대한 리워드는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가장 스트릭트한 조건은 IR 드랍을 패스했는지에 대한 여부로 전체 3,717개의 셀 중에서 단 하나라도 미니멈 볼티지가 V 마진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해당 액션은 즉시 0점으로 처리되며 엑스퍼트 데이터에서 제외가 됩니다. IR 드랍이 모든 위치에서 패스가 된 경우에만 아래 수식과 같이 여러 지표를 결합한 리워드를 계산하게 됩니다. 먼저 미니멈 볼티지가 클수록 그리고 전압 분포의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TSB를 적게 썼을수록 그리고 셀의 침투 레벨이 낮을수록 리워드가 증가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이 왼쪽 분표처럼 미니멈 볼티지가 낮고 분산이 큰 경우보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분포처럼 미니멈 볼티지가 높고 전압 분포가 균일할수록 높은 리워드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IR 드랍을 만족하는 배치 중에서도 전기적인 성능과 코스트 배치 측면의 트레이드오프를 동시에 고려한 고품질의 TSB 배치만을 엑스퍼트 데이터로 선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텝 2입니다. 이전에 IR 드랍 엑스퍼트 솔버를 통해서 엑스퍼트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고 선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그널 TSP 페이퍼를 폭이 서로 다른 S1, S5, S9 세 가지 경우와 셀 인트루전 수준이 다른 T0, T1, T2 세 가지 코어 다이 구조를 조합하여 서로 다른 레이아웃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각 레이아웃 구조에 대해서 하단과 같이 TSP 레이시오를 0.1부터 0.9까지 변화시키며 가능한 모든 TSP 배치를 조합적으로 100개씩 생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8,100개의 TSP 배치 후보가 생성되었고, 그리고 올 패스한 조건을 만족한 배치들은 제거하고 남은 1,755개에 대해서 앞서 정의한 리워드만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올 패스한 레이아웃에서 최종적으로 리워드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175개의 배치만을 선별했고, 컨디셔널 마스크 GIT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이 엑스퍼트 데이터 셋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리워드 파라미터 값인 알파는 65, 그리고 베타는 8, 감마는 0.4로 설정하였습니다. 스텝 2의 모델 아키텍처인 마스크 제너레이티브 이미지 트랜스포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GIT는 구글 리서치가 개발한 생성형 모델로 바이 다이렉셔널 트랜스포머를 백본으로 사용합니다. 기존 생성 모델들은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다뤘다면 마스크 GIT는 VQ 기반의 토크나이저를 통해 이미지를 작은 토큰 격자로 변환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코더가 인풋 이미지를 피처로 압축하고 벡터 퀀타이제이션이 이를 코드북 기반의 토큰으로 양자화합니다. 이후 디코더는 해당 토큰들로부터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학습되어 각 토큰 격자가 이미지 정보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토큰화된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 단계에서는 그중 일부를 랜덤하게 마스킹하고 바이다이렉셔널 트랜스포머가 주변의 모든 토큰을 참고해 가려진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이때 학습 목표는 마스킹된 위치만 맞추는 마스크드 토큰 프레딕션 로스로 가려진 토큰 xi를 나머지 토큰으로 예측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바이다이렉션이라 함은 기존의 어터 리그레시브한 모델들이 이전 토큰들만 보고 예측했던 것과 달리 양방향 셀프 어텐션을 통해 특정 위치 토큰을 예측할 때 상하 좌우를 포함한 전체 문맥을 동시에 참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단의 인퍼런스 예시를 보시면 초기에는 대부분의 토큰이 마스킹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한 번의 포워드 패스로 모든 토큰을 병렬적으로 예측합니다. 이 중 컨피던스가 높은 토큰만 고정하고 나머지를 다시 마스킹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지막과 같은 매끄러운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마스크 GIT 구조를 변형해 TSP 배치 문제를 재정의했으며 제 모델의 트레이닝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의 입력은 세 가지 정보로 구성되며 시그널 TSP 영역인 S, 베이스 다이 TSP 영역인 B, 그리고 실제 엑스퍼트 TSP 배치에서 일부분만 마스킹한 T 마스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T 마스크가 정답 TSP 배치 중에서 일부분만 마스킹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모델은 이미 배치가 확정된 셀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셀을 동시에 조건으로 받아 배치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입력은 각 셀마다 하나의 벡터로 결합되어서 R3 형태로 구성되며 본격적으로 모델로 입력됩니다. 각 셀의 3차원 입력은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 트랜스포머가 처리할 수 있는 D차원 임베딩으로 변환됩니다. 이후 2D 포지셔널 임베딩이 더해져 셀의 공간적 위치 정보가 함께 반영이 되고 그 다음 바이디렉셔널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는 셀프 어텐션을 통해 이미 알려진 TSP 배치 정보와 주변 셀의 상태가 마스크된 위치로 전파됩니다. 즉, 마스킹된 셀에서는 상하 좌우 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위치에 TSP를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맥락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리니얼 헤드를 거쳐 TSP를 배치하면 1, 배치하지 않으면 0으로 표현하는 per 셀 로직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로스 계산 방식인데 모델은 모든 셀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하지만 이미 정답으로 주어진 unmasked 셀은 학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로스는 오직 마스킹된 위치에 대해서만 계산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텝 3 인퍼런스 부분입니다.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먼저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unseen 시그널 마스크와 베이스 마스크가 입력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초기 상태에서는 그림과 같이 모든 캔디데이트 셀이 마스킹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후 모델은 포워드 패스를 통해 각 셀에 대해서 TSP를 배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프레딕션과 그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예측 결과 중 컨피던스가 높은 셀들만 선택적으로 언마스킹하여 해당 위치의 TSP 배치를 확정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셀들은 다시 마스킹된 상태로 유지된 채 이 과정의 이터레이션마다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셜 언마스킹 과정을 통해 점차 정해지지 않은 셀 수를 줄여나가게 되며 모든 셀의 결정이 완료가 되면 최종 TSP 플레이스먼트 맵이 생성이 되고 인퍼런스가 종료됩니다. 정리하자면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부분적으로 마스킹된 토큰을 한 번에 예측하도록 학습하고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컨피던스 기반의 점진적인 언마스킹을 통해 TSP 배치를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HBF PDN과 솔버를 어떻게 모델링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단 이상의 HBF PDN은 수십만 개의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매우 큰 3차원의 네트워크 구조이므로 TSP 배치마다 일일이 ADS 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R드랍 엑스포트 서버라고 명명한 파이썬 기반의 물리 해석기를 직접 구현하였습니다. 이 서버의 전체 흐름은 먼저 유니셀 기반으로 R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TSB를 통해 다이 간에 연결을 한 뒤 베이스 다이 하단에는 볼티지 소스, 최상단 코어 다이에는 커런트 싱글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ADS와 동일한 물리적인 바운더리 컨디션을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계산 단계에서는 Modified Nodal Analysis에 기반하여 GV는 I 형태의 선형 시스템을 풀어 스택 전체에 대한 전압 분포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때 거대한 컨덕턴스 행렬인 G를 직접 구성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며 엣지 기반의 매트릭스 프리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식을 사용해 스파이스 네트워크 구조를 그대로 활용한 채 전압회를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플로트 64 수준의 정밀도와 강화된 수렴 조건을 적용해 수치적인 안정성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16단의 HBF PDN의 경우 각 62,000개의 유닛셀, 3만 개 이상의 TSP로 총 43만 개의 노드와 34만 개의 엣지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구조를 ADS에서 Full Sparse M&A 행렬로 해석할 경우에 한 번 해석에 약 19분이나 소요가 되어 반복적인 TSP 배치 평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에 제한드린 솔버는 매트릭스 프리 엣지 기반의 해석을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구조를 약 4초 내에 해석을 할 수 있으며 대규모 TSP 배치 데이터 생성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버 안에서 R 네트워크를 어떻게 모델링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라키한 HBF VCC 파워 도메인 PDN 구조입니다. 5마이크로 단위의 기본 유닛셀을 레지스턴스 기반 모델로 구성한 뒤 이 유닛셀을 광합해 200마이크로 크기의 상위 유닛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병합해 11mm by 14.2mm의 코어 다이와 베이스 다이 PDN을 각각 구성했습니다.
각 유닛셀에는 TSP 연결을 위한 상하단 포트를 포함해 총 6개의 포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TSP 모델링입니다. 단일 TSP를 Q3D 툴을 이용해 먼저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 정확값을 추출하였습니다. 이후 TSP 피치 조건을 바탕으로 200마이크로 바이 200마이크로 유닛셀 안에서 배치 가능한 파워 그라운드 TSP 개수를 계산했으며 파워 TSP와 그라운드 TSP의 비율은 1대1로 고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미터가 10마이크로고 피치가 30마이크로인 조건에서 하나의 유닛셀 안에 총 49개가 TSP가 배치가 될 수 있다면 이 중에 반인 25개를 파워 TSP로 할당하였습니다. 즉, 유닛셀 단위의 TSP R값은 단일 TSP 저항을 파워 TSP 개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전체 시뮬레이션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이스 타입 PDN 하단에 볼티지 소스를 인가하였으며 이때 HBF 낸드에서 제대에 명시된 2.5V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전압은 베이스 다이에서부터 시작해 총 16단의 코어 다이 PDN을 순차적으로 통과하도록 구성했으며 각 다이 사이에서는 TSP를 통해 수직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이때 TSP 위치 패턴은 모든 레이어에서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커런트의 경우 낸드에서 2플레인이 16플레인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2플레인에서 최대 100mA를 쓴다고 가정하였을 때 16플레인에서는 총 800mA를 쓴다고 계산을 하였고 그리하여 그것이 16층까지 스택이 되었을 때 총 12.8A까지 코어 커런트 싱크로 쓴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IR 드랍 패스 페일의 기준은 VCC 대비해서 10% 마진으로 설정을 하였고, 즉 2.25V까지 떨어졌을 때까지를 패스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중간에 인용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설계 기준으로 IR 드랍이 VDD 기준 10% 이내로 유지될 경우에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리저너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쓰인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린 IR 드랍 엑스포트 솔버와 ADS를 비교하기 위해 정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다당 구조부터 스택 수를 증가시켜 검증하였으며 탑코어 다이에 위치한 모든 3717개의 셀이 볼티지 오차를 계산해 평균값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경우에서 99%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유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런타임의 경우 16단 기준의 ADS가 18분 30초, 그리고 저의 솔버는 4초로 약 258배가량의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솔버가 ADS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HBF PDN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IR 해석 도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리피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AI에 학습과 관련된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트레이닝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두 로스 모두 학습 초기에 빠르게 감소한 이후 안정적으로 수렴을 하였으며 오버피팅 없이 모델이 정상적으로 학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닝 로스는 플레이스먼트 헤드와 보조 헤드, 즉 TRD 헤드의 손실을 모두 합산한 값이며 밸리데이션 로스는 이 중에서 플레이스먼트 헤드만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제안되는 이미테이션 러닝 기반의 AI 에이전트가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었으며 정상적으로 수렴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언씬 입력 조건을 입력했을 때 AI 에이전트가 제로샷으로 파워그라운드 TSP 배치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왼쪽은 인풋으로 주어지는 시그널 TSP 마스크와 베이스 마스크이며 이 조합은 이전의 학습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구조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입력 마스크를 기반으로 셀 인트루션 수준인 T-헤드, 그리고 TSP 사용 밀도, TSP 저항 인덱스를 각각 예측하도록 하였고, 이후 P-헤드인 플레이스먼트 헤드에서는 각 위치별의 TSP 배치 확률을 추론하고, 이를 종합해서 오른쪽과 같은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TSP 배치 맵을 생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별도의 추가 학습이나 반복적인 탐색 없이 이런 언씬 조건에서도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로샷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AI 에이전트가 이전에 생성한 최적
TSP 배치 결과를 저의 프라임 솔버인 IR드랍 엑스퍼트 솔버에 입력하여 IR드랍 조건을 실제로 검증했는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전원 조건은 VCC 2.5V 그리고 10% 전압 마진인 2.25V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V 미니멈 값이 2.299V로 모든 IR 드랍 제약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압 분포가 특정 영역에 집중이 되지 않고 균일하게 유지가 되었으며 V 표준 분석 값이 0.029V 수준으로 안정적인 전력 분포를 보여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안한 AI 에이전트가 단순히 패턴을 생성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타당하고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파워그라운드 TSP 배치를 생성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는 TSP 배치 문제를 마스크 토큰 제너레이션 문제로 재정의한 컨디셔널 마스크 GIT 기반 AI 에이전트로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IR드랍 엑스퍼트 솔버를 피직스 베이스드 엑스퍼트로 도입하여 온라인 시뮬레이션 없이도 이미테이션 러닝에 적합한 TSP 배치 데이터가 생성이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린 프레임워크가 구조적인 TSP 배치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했으며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언신 마스크에 대해서도 인퍼런스가 가능함을 검증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없으면 바로 다음 학사 과정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은 김정우 교수님 연구실 테라랩 석사과정 이관택입니다. 지금부터 Summer TSV Array Optimization Agent for Next Generation 3D GPU HBF Architecture Considering Summer and Signal Integrity"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이제 AI 발전과 함께 모델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모델의 추론에 요구되는 메모리 용량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에 비해서 HBM의 용량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두 사이에서 뚜렷한 메모리 용량의 격차, 즉 메모리 캐패시티 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추론 과정에서 SSD나 LPDDR과 같은 외부 메모리에 대한 접근이 빈번해지고 결과적으로 높은 접근 지연으로 인해 전체적인 추론 성능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AI 추론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 HBM의 용량은 D램 기술 자체의 구조적 스케일링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기존의 HBM만 있는 구조로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하지만 패키지 레벨에서 확보 가능한 메모리 용량은 제한적입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구조는 HBM에 이제 HBF를 추가한 구조로 HBF가 HBM의 용량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메모리의 용량을 테라바이트 수준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F 중심의 구성으로 고집적 낸드 기반의 이제 HBF를 통해서 최대 이제 수 테라바이트 규모의 메모리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HBF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닌 HBM의 용량 한계를 확장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적인 메모리 계층으로 도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이제 이러한 이제 HBF를 GPU와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입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GPU HBF 구조에서 2.5D와 3D 구조의 핵심적인 차이와 트레이드오프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제 2.5D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포저 기반의 수평 연결로 인해서 GPU와 HBF 간의 이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제 피지컬이나 인터커넥트 레이턴시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다만 이제 서멀 커플링은 비교적으로 완화되어서 열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제 반면 3D 구조에서는 이제 GPU와 HBF가 수직으로 적층되면서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피지컬이나 인터커넥트적인 레이턴시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지만 이제 그 대가로 GPU와 HBF 사이에 강한 수직적인 서멀 커플링이 발생하게 되어 이로 인해 이제 열 관리가 핵심적인 설계 이슈로 전환됩니다. 이제 앞서 보시는 것처럼 3D 구조에서는 피지컬이나 인터커넥트 레이턴시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상당한 서멀 커플링이 발생합니다. 이제 GPU 연산에서 형성된 핫스팟의 열은 직접 HBF로 전도됩니다. 또한 이제 3D로 쌓게 되면은 이제 HBF의 코어 다이 내부에 페리페럴 시모스 서킷의 이제 반복적인 접근과 제어 동작으로 발열을 동반하게 되어 GPU에서 전달된 열과 이제 결합돼서 온도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3D 구조에서는 이제 서멀 매니지먼트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설계 이슈로 전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3D 구조에서는 열이 이제 수직 방향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성능과 신뢰성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냉각 방식, 이제 뭐 인베디드 쿨링이라든지 아니면 이머전 쿨링 같은 이제 방식이 제한되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모든 방식은 이제 열을 외부로 전달하기 위한 수직적인 열 경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가장 어찌 보면 기본적이면서 공정 호환적인 해결책이 바로 이제 서멀 TSV, 즉 이제 TTSV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서멀 TSV는 수직 방향으로 열을 이제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핵심 구조지만 이제 실리콘과 금속의 정기적 특성은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 열적인 개선은 이제 시그널 인티그리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한된 TSV 영역 내에서 서멀 TSV를 많이 배치할수록 시그널과 그라운드 TSV의 자원이 감소하게 되어 열과 신호 간의 본질적인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3D 구조에서 서멀 TSV 배치는 열과 신호가 결합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열 신호 결합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왜 서멀 TSV 배치 최적화가 왜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제한된 TSV 영역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 660개의 배치 후보 위치가 있다고 했을 때 약 50개의 이제 서멀 TSV를 배치한다고 치면은 이제 조합의 경우의 수가 한 10의 80승 정도로 폭발합니다. 또한 이제 서멀 TSV 개수를 늘리면은 당연히 서멀적인 온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되지만 동시에 이제 제한된 TSV 에리어에 넣기 때문에 시그널과 그라운드 TSV의 자원을 이제 직접 소모하는 이제 굉장한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성으로 기존의 이제 탐색 기반의 최적화 혹은 뭐 휴리스틱 기반의 최적화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이제 이러한 이제 서멀 TSV의 배치 전략 자체를 학습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제가 제안하는 이제 서멀 TSV 어레이를 최적화를 하기 위한 강화 학습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먼저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V 배치가 적용된 설계 환경을 의미하며 스테이트는 이제 현재 TSV의 배치 구조와 이에 따른 온도 분포와 같은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이제 에이전트는 PPO 기반의 이제 액터 크리틱 구조로 서멀 TSV를 추가하거나 제거 혹은 재배치를 하는 액션을 수행합니다. 리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제약 조건, 그러니까 최고 온도 최소화를 이제 만족시키면서 그 안에서 이제 밴드위스나 아이 오프닝을 최대화하고 또 당연하겠지만 과도한 이제 서멀 TSV의 사용은 페널티로 억제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멀 TSV 배치를 결정하는 CNN 기반의 폴리시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줍니다. 강학습 기반의 에이전트는 현재 TSV 배치를 다중 채널 이미지 형태로 입력받고 이 CNN을 통해서 이제 공간적인 서멀 패턴과 핫스팟의 분포 등을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추출된 이제 이러한 이제 CNN에서 특징들은 일종의 레이턴스 스테이트로 요약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에이전트는 이제 다음 스텝에 서멀 TSV를 어디를 추가할지 아니면 어디를 제거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의 스테이트는 총 3개의 채널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TSV 배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절대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 템퍼레처 맵으로 핫스팟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라디언트 기반의 서머 그라디언트 기반의 이제 템퍼레처 그라디언트 맵으로 이 당연하겠지만 이제 템퍼레처 그라디언트가 큰 영역은 서머 플럭스가 크기 때문에 서머 TSV를 배치하게 되면은 이제 냉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정보를 이제 3 채널 스테이트로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제 국소적인 열 변화와 전역적인 온도 분포를 동시에 인식하고 보다 안정적인 서멀 TSV 배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정의한 3 채널 스테이트가 TSV 구조에서 떻게 MDP 스테이트로 표현되는가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러한 이제 TSV 배치를 그리드 단위로 이산화하여 각 셀의 TSV 종류와 열 정보를 함께 인코딩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TSV의 배치 문제를 2차원적인 이미지 인식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MDP 파라미터 중에 이제 액션은 TSV의 이제 배열을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서멀 TSV를 추가하거나 제거 혹은 이제 재배치를 하는 형태로 액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DP 스테이트 중에 리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멀 TSV 배치가 시스템에 미치는 네 가지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HDF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 보면 서멀 TSV의 핵심 목적은 이제 열 감소이기 때문에 HDF의 최고 온도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상을 부여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온도의 변화는 TSV의 신호 품질을 변화시키므로 울스트 아이 오프닝이 클수록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 상승은 TSV 채널의 스로틀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높을수록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멀 TSV는 이제 열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 어찌 보면 제한된 TSV 에리어 0 내에서 시그널과 그라운드 TSV에 대한 자원을 대체하므로 많이 쓰면 쓸수록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멀과 시그널 인티그리티, 그리고 밴드위스, 그리고 TSV 리소스를 동시에 최적화하도록 강화학습을 유도하는 균형식입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링 부분입니다. 모델링 부분으로는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서멀 시그널 그리고 코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이러한 이제 리월드 에스티메이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이제 TSV의 배치 정보를 핫스팟 시뮬레이터, 여기서 핫스팟 시뮬레이터는 일종의 파이썬 기반의 서머 솔버입니다. 여기 입력해서 HBF 이제 내부의 온도를 계산한 다음 계산된 HBF의 온도는 이제 온도 의존적인 TSV 채널의 모델링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서 I 오프닝과 밴드위스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도, 신호 특성, 그리고 서멀 TSV의 개수를 하나의 리워드로 통합하여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네 가지 리워드들이 어떻게 이제 통합하고 어떻게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열과 신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배치를 할지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3D GPU HBF 패키지에서 단면도와 상부 배치를 보여줍니다.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이제 GPU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GPU 위로 이제 4개의 HBF 스택이 적용된 구조입니다. 상부에서는 이제 서머 인터페이스 매테리얼과 리퀴드 콜드 플레이트가 위치하며 GPU와 HBF에서 발생한 열이 수직 방향으로 전달되고 제거됩니다. 이제 HBF의 이제 풋프린트에서 정의되는 TSV 에리어와 그 내부에 배치되는 시그널 그라운드 TSV와 서멀 TSV 구조를 보여줍니다. 서멀 TS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시그널 그라운드 TSV보다 이제 디어미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서멀 TSV가 한 9개의 시그널 그라운드 TSV를 대체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으므로 이 어찌 보면 이 제한된 TSV 에리어 0 내에서 봤을 때 총 6,000개의 시그널 그라운드 TSV가 배치된다면 이들 전체를 서멀 TSV로 대체한다면 이제 660개의
서멀 TSV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학습 기반의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TSV 배치에 대한 이제 빠른 온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NCS나 컴솔 기반의 상용 열 시뮬레이션은 계산 비용이 크기 때문에 강학습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파이썬 기반의 핫스팟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으며 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컨덕션 문제를 피니트 볼륨 메소드 그러니까 FVM으로 모델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에 대한 설명은 이제 간단히 하자면 각 셀의 열전도 서멀 컨덕티비티 특성과 발열량을 조건으로 두고 이 셀의 온도를 미지수로 설정해 에너지 보존식으로 구성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모든 셀의 온도를 동시에 계산하는 구조적 해석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되게 매트릭스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강화학습에도 적용하기 쉬운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 의존적인 TSV 채널 모델링을 위해서는 핫스팟 시뮬레이터에서 앞서 이제 말했던 파이썬 기반의 서머 솔버에서 나온 온도를 기준으로 TSV의 배열을 MTL 기반의 RLGC 등가 배열로 모델링합니다. 해당 온도에서 따라 이제 TSV의 정기적 물성을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RLGC 모델을 이용해서 주파수 응답과 이제 I 다이어그램을 계산함으로써 온도 의존적인 TSV 채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한 이제 온도 의존 TSV 채널에 대한 I 다이어그램 셋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성한 이제 온도 의존적인 MTL 기반의 RAGC 모델을 HBF 스택을 관통하는 TSV 채널로 직렬 연결하여 하나의 전송 경로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글 비트 리스폰스 기반으로 PRDS를 적용하여 I 다이어그램을 도출하고 이를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리워드로 활용함으로써 온도 변화에 따른 TSV 채널의 시그널 인티그리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S와 앞서 말씀드렸던 파이썬 기반의 이제 서멀 서버, 즉 이제 핫스팟 시뮬레이터와 정합성을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멀 TSV 배치에 따른 HBF의 최대 온도 변화를 NCS와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기반의 솔버를 서로 상호 비교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동일한 서멀 TSV 배치 조건에서 이제 온도 분포맵 비교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서 암시되는 점은 이제 강화 학습에 활용된 이 핫스팟 시뮬레이터가 NCS와 유사한 온도 변화 트렌드를 제한하면서 수초 내에서 계산이 가능해 강화 학습 기반의 서멀 TSV 최적화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부분에서는 이제 CNN 기반의 폴리시 네트워크는 PPO 기반의 온라인 강화 학습으로 학습되었으며 하나의 에피소드당 200개의 스텝, 그리고 이제 총 5,000개의 에피소드로 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PPO의 업데이트는 8개의 에피소드에서 수집된 이제 롤아웃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업데이트마다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을 10회 정도 반복하여 학습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제 PPO 기반의 강화 학습의 수렴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강화학습 구조이기 때문에 에피소드 단위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토탈 로스, 폴리시 로스, 그리고 밸류 로스가 학습 초기에 빠르게 감소한 후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걸 통해서 폴리시 네트워크와 밸류 펑션이 안정적으로 학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 안에서 학습된 폴리시가 스텝이 진행될수록 어떻게 서멀 TSV를 배치를 개선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초반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핫스팟이 집중되어 있지만 스텝이 진행될수록 이제 서멀 TSV가 핫스팟 주변에 배치되며 최대 온도는 스로틀링 온도 기준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온도 감소에 따라 TSV 채널의 아이 오프닝과 밴드위스가 회복되고 여기서 보면 이제 되게 암시되는 점이 서멀 TSV의 개수는 무작정 증가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포화된 후 감소합니다. 그래서 학습된 정책이 서멀과 시그널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한 균형 잡힌 배치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초반에는 서멀 TSV가 개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온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서멀 TSV를 배치하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온도가 내려갑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적은 서멀 TSV의 개수로
가장 최적의 패턴을 찾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시가 그 해답을 찾았을 때 서멀 TSV를 적절히 배치하여 HBF의 온도가 스로틀링 온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컨트롤러 측에서 클락 프리퀀시가 회복되면서 밴드위스가 회복됩니다. 이때 아이 오프닝 같은 경우에도 밴드위스가 회복된과 동시에 계산이 되면서 증가하게 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연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 강화학습의 학습한 폴리시를 어떠한 어찌 보면 이제 기존에 학습했던 거랑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이 중앙에 서멀 TSV 폴비는 에리어가 존재할 때 그 강화학습의 학습의 리유저빌리티 측면을 봤을 때 랜덤 설치와 제네틱 알고리즘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TSV 에리어 중앙에 서멀 TSV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폴비든 존을 추가해서 레이아웃 제약 조건을 반영했고 세 방법 모두 이제 동일한 탐색 예산 200회로 공정하게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결과 이제 제한된 방법은 HBF의 온도를 95.9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밴디스와 아이 오프닝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성능 관점에서 강화학습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도 온도를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밴디스와 나머지 성능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약 조건과 성능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안정적으로 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리유저빌리티 측면에서 강학습은 폴비든 존처럼 이제 환경 제약이 바뀌어도 재학습 없이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면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과 랜덤 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환경이 바뀔 때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설계상에서는 플로우와 이제 반복 설계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결과는 새로운 제약 조건이 들어간 환경 속에서도 학습된 정책을 그대로 재활용하여 리유저빌리티하여 설계 비용을 줄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해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 본 연구는 이제 3D GPU HBF 구조에서 서멀 TSV 배치를 위한 서멀 시그널 코 디자인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한된 방법은 제약 조건이 변화하더라도 재학습 없이 정책을 재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반복적인 설계 비용을 줄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강화학습 기반의 접근법을 통해 실용적인 TSV의 서멀 시그널 코 디자인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HBF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SI도 중요하지만 PI도 중요한데 제안하신 알고리즘에서 PI랑 파워랑 컴바인해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일단은 사실 SI랑 이제 서멀 인티그리티만 고려하고 향후 연구에는 이제 PI까지 고려해서 SI, PI, TI를 3중으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약간 좀 택티컬한 거긴 한데 아까 그 NCS랑 파이썬 비교하실 때 네. 파이썬이 그 코너 쪽에 핫스팟이 조그맣게 생긴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TSV 에리어에서 나온 이제 발열량 때문에 예. 그 파이썬의 가장자리 부분에 그 어느 정도 hit이 약간 발생한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되게 아쉬웠던 점은 이제 파이썬을 아무리 정교하게 짰지만 되게 이제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10초 후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발표자는 이제 5분 후에, 그러니까 3시 50분부터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니 발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호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 이승재입니다. 저는 오늘 HBF 데이를 맞아 PDN Impedance Estimator for Multi-Power Domain Interposer in Next Generation GPU, HBM, HBF Architecture라는 제목의 죄송합니다.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차세대 GPU, HBM, HBF 아키텍처에서 다중 전력 도메인을 가진 인터포저의 전력 전달 네트워크 임피던스를 추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차세대 GPU, HBM, HBF 아키텍처에서 멀티파워 도메인 인터포저의 설계를 멀티파워 도메인 인터포저 PDN의 설계를 가속화할 수 있는 AI 베이스드 디자인 에이전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부분과 함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AI의 흐름을 보면 GPT와 같은 LLM이 단순한 텍스트 모델을 넘어서 멀티모달 LLM으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낳았는데요. 이에 따라 컴퓨팅 시스템은 단순히 연산 성능만 높은 것이 아니라 메모리 측면에서도 두 가지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높은 대역폭,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메모리 용량입니다. 기존 GPU HBM 구조는 매우 높은 대역폭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앞으로 요구되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현실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메모리 용량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상대적으로 큰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HBF, 즉 High Bandwidth Flash가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GPU와 HBF만으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기존 GPU, HBM 구조 대비 대역폭이 낮아지게 되어 시스템 성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즉,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HBF가 필요하지만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혹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HBM 수준의 대역폭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제우측의 그림처럼 GPU, HBM, 그리고 HBF를 하나의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함께 통합하는 구조이며 이를 통해 시스템은 높은 대역폭과 큰 메모리 용량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PU, HBM, HBF를 하나의 인터포저 위에서 와이드 I/O를 통해서 연결하는 통합 구조가 적용되면서 시스템의 2.5D 패키징을 지원하는 인터포저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 더 많은 칩과 각 칩을 구성하는 여러 기능 블록들이 더 집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포저의 크기 또한 기존 시스템 대비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각 칩의 기능 블록들은 서로 다른 전압과 전류 요구 조건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의 전압 도메인만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여러 개의 전원 레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멀티파워 도메인 구조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원을 공급받아 칩까지 전달하는 전력 전달 경로와 네트워크를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즉 PDN이라고 합니다. GPU, HBM, HBF의 멀티파워 도메인 환경에서는 고려해야 할 PDN 설계 후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체 설계 사이클이 매우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왜 PDN 설계가 중요한지, 그리고 PDN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U, HBM, HBF 같은 시스템의 전력 전달 구조는 상당 그림과 같이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테지 레귤레이터 모듈, 즉 VRM에서 생성된 전력은 PCB와 패키지의 PDN을 거쳐 실리콘 인터포저의 PDN으로 전달된 후 최종적으로 HBM이나 HBF와 같은 칩 내부까지 공급됩니다. 이처럼 모든 전력 전달 경로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한 구간이라도 PDN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의 전원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어 전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력이 안정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파워 인테그리티 이슈, 즉 전력 불결성 문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파워 인테그리티 이슈 중 하나인 Simultaneous Switching Noise, 즉 SSN을 통해 PDN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에서는 칩들이 인터포저 상에서 1000개 이상의 혹은 2000개 이상의 핀들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신호가 동시에 스위칭되면서 순간적으로 시스템에 큰 전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simultaneous switching current가 계층적인 PDN을 따라 흐르면서 PDN의 임피던스를 만나게 되고 그 결과 전압 변동, 즉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PDN은 전류 변화로 인한 이러한 전압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낮추고 주파수 전반에 걸쳐 평탄하게 유지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만약 측정 주파수 대역에서 임피던스가 높아지게 설계가 된다면 해당 대역의 스위칭 성분이 증폭되어 SSN이 악화되고 이는 칩 내부의 전압을 변하게 만들며 로직 페일리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터포저 PDN을 포함한 전체 PDN 설계에서는 임피던스 특성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파워 인테그리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따라서 실제 PDN을 설계할 때는 PDN의 임피던스가 목표로 하는 타겟 임피던스를 만족하는지를 잘 확인해 가면서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전자기 해석, 즉 EM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PDN 임피던스는 NCS사의 HFSS와 같은 3D EM 시뮬레이터를 통해 추출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전자기 기반 해석으로 높은 정확도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시간이 길고 또 많은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는 타임 인텐시브한 과정이라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파워 도메인 인터포저 PDN 환경에서는 설계 가능한 후보 구조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각 후보에 대해 임피던스를 검증하고 또 이러한 최적 설계를 찾기 위해서는 EM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설계 공간이 커질수록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EM 시뮬레이션을 많이 반복해야 하므로 전체 PDN 설계 사이클이 매우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정밀 EM 시뮬레이션을 완전히 대체하진 않지만 초기 설계 단계에서 빠르게 임피던스를 예측해서 설계 후보를 선별할 수 있는 정확한 임피던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PDN의 구조와 임피던스의 특성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AI 기반 에스티메이터를 활용하면 PDN 구조 파라미터와 결과 임피던스 사이의 패턴을 신속하게 찾아 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설계 후보를 빠르게 스크리닝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정밀한 EM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파워 인테그리티 분석과 전체 PDN 설계 과정을 크게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동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AI 워크로드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높은 대역폭과 대용량 메모리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차세대 GPU, HBM, HBF 통합 아키텍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은 이를 지탱하는 인터포저의 멀티파워 도메인 구조를 만들게 되어 PDN 설계의 복잡도를 크게 높이게 됩니다. 특히 SFN과 같은 대표적인 파워 인테그리티 이슈는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PDN 임피던스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멀티 레이어, 또 멀티 도메인 환경에서 정확한 임피던스 모델링과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HFSS와 같은 EM 시뮬레이션만으로 수행하면 계산 시간이 매우 길고 설계 후보가 늘어날수록 반복 시뮬레이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설계 공간을 충분히 탐색하고 또 설계를 최적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GPU, HBM, HBF 시스템에서는 정밀 시뮬레이션을 보완하면서 빠르고 신뢰성 있게 임피던스를 예측할 수 있는 AI 기반 PDN 임피던스 에스티메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비용을 줄이고 파워 인테그리티를 고려한 PDN 설계 탐색과 최적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하는 AI-based interposer PDN impedance estimator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PDN 설계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PDN의 기하적인 구조를 입력으로 받아 임피던스와 주파수 응답을 직접 예측하는 AI 기반 임피던스 에스티메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멀티 파워 도메인 인터포저 환경을 고려하되 기본 단위는 단일 파워 도메인 PDN 구조로 설정하고 각 도메인에 대해 주파수별 PDN 임피던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CNN과 어텐션을 결합한 AI 모델 구조를 사용합니다.
CNN은 PDN 패턴과 같은 구조에서 나타나는 로컬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어텐션은 이렇게 추출된 특징들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학습하여 멀리 떨어진 영역 간의 상호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델은 로컬 임피던스 특성과 글로벌 커플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임피던스 응답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된 임피던스 결과는 SSN, PSIJ, IR 드롭과 같은 파워 인테그리티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설계, 분석 루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즉, 설계 변경이 있을 때마다 3D EM 시뮬레이션을 반복 수행하는 대신 AI 모델을 통해 설계 후보를 빠르게 평가하고 선별함으로써 탐색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아, 신경망이 PDN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려면 인터포저상의 PDN 정보를 추출하여 인코딩을 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멀티파워 도메인 환경을 바로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파워 도메인과 두 개의 메탈 레이어를 구성된 PDN을 기본 단위 구조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전원과 그라운드는 서로 분리된 개체로 표현하기보다 서로 실제 전류 경로 관점에서 중요한 파워 앤 그라운드 페어, 즉 PG 페어 형태로 묶어 표현했습니다. 신경망의 입력으로는 3채널의 2차원 표현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채널은 각각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PG 페어 배치를 나타내고, 세 번째 채널에서는 전류가 실제로 주입되고 추출되는 포트 위치를 정보를 포함시켜 모델이 임피던스를 정의하는 기준 지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다채널 인코딩을 통해 모델은 단순한 패턴 인식 수준을 넘어 레이어별 구조 차이, PG 간 상대 배치, 그리고 수직 연결에 따른 상호 영향까지 함께 학습할 수 있습니다. 즉 PDN의 기하 구조와 그에 따른 전기적 응답 사이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학습하도록 입력 표현을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표현 방식은 복잡한 인터포저 PDN에서도 중요한 지오메트릭 그리고 일렉트리컬의 릴레이션십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AI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은 오늘 HBF 데이와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된 PDN 구조는 CNN에 입력되어 이제 기하학적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CNN의 출력은 PDN 구조를 요약한 피처 맵으로 메탈 분포나 이 포트 주변에 국부적인 그 로컬한 구조 정보가 압축되어 담기게 됩니다. CNN은 국소 커널 연산을 통해 임피던스에 영향을 주는 로컬 지오메트릭 패턴을 효과적으로 학습하여 PDN을 커널 단위로 해석해서 이후 임피던스 예측에 사용될 핵심 기하학적 특징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CNN의 아웃풋은 어텐션 모듈로 전달되어 이렇게 서로 떨어진 영역 간의 관계를 함께 학습하게 되는데요. 피처 맵은 토큰 단위로 변환되고, 어텐션 네트워크는 각 영역 사이의 중요도를 비교하면서 임피던스에 영향을 주는 장거리 상호작용을 포착합니다. 즉 CNN이 국부 구조를 학습한다면 어텐션은 전역적인 커플링 관계를 반영하여 임피던스 응답을 보다 정밀하게 추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터포저의 PDN의 전체 모델링 구조입니다. 인터포저 PDN은 메쉬 형태로 구성했으며, 메탈의 밀도는 약 75% 수준으로 설정해 전기적인 성능과 또 제조적인 현실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전체 구조를 하나의 거대한 모델로 직접 해석하기보다는 유닛셀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모델링, 즉 분할 모델링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세그멘테이션 모델링은 동일한 크기의 유닛셀을 반복적으로 연결해 인터포저 전체 PDN을 구성하여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포저의 크기를 5mm by 5mm로 설정하고, 이를 가로 50개, 세로 50개로 분할하여 총 2,500개의 유닛셀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닛셀 기반 모델링을 통해 PDN의 국부 구조와 전역 연결 특성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대규모 인터포저 PDN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배치 변형을 체계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 AI 모델 학습과 설계 탐색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유닛셀로 구성하게 된다면 CNN을 학습시킬 때 입력으로 넣기 매우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의 각 2,500개의 유닛셀 각각에 대한 모델링 정보입니다. 유닛 width와 space, 또 메탈의 thickness와 옥사이드의 thickness 모두 설계와 공정을 고려하여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학습에 사용된 PDN 구조의 데이터셋 생성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이 다양한 PDN 배치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임피던스를 예측하려면 기하 구조가 서로 다른 충분한 수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개의 PDN 레이어를 랜덤하게 생성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각 레이어는 직사각형 형태의 파월 도메인으로 정의하고 이 위치와 크기를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다양한 배치 패턴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두 레이어 사이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오버랩 영역을 갖도록 설정하여 두 영역이 비하를 통해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야만 이 모델링에서 레이어 간의 정기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레이어 1의 포트 위치를 무작위로 배치해서 생성된 각 PDN 구조에 대해 NCS사의 HFSS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임피던스의 주파수 응답을 추출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서로 다른 기하학적 배치와 전기적 특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PDN 구조에 대한 임피던스 변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생성 과정은 NCS의 스크립트를 통해 자동화했으며 그 결과 약 690개의 HFSS 기반 PDN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제안한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검증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결과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해당 에스티메이터의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DN 임피던스 에스티메이터는 GPU, HBM, HBF 구조를 연결하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PDN 설계에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GPU, HBM 구조에서도 인터포저는 GPU와 HBM의 여러 파워 도메인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그림과 같이 HBF가 추가되면서 새로운 파워 도메인이 더해지고 그 결과 인터포저 PDN의 구조와 설계 복잡도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다양한 설계 후보를 검증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에서는 이를 모두 전자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제안한 AI-based PDN 임피던스 에스티메이터를 활용하면 여러 설계 후보의 임피던스를 빠르게 평가할 수 있어 인터포저 PDN 설계 과정 전반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예측 성능은 MA, 즉 Mean Absolute Error를 사용해서 평가했습니다. MA는 예측값과 정답값의 차이의 절대값 평균으로 오차 크기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PDN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따라 값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학습과 평가는 모두 dB 스케일로 변환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압축하고 저주파에서부터 고주파까지 임피던스 변화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주파수의 범위는 1MHz부터 30GHz로 설정했습니다. 온칩의 스위칭 주파수를 약 6GHz로 가정하더라도 이런 고조파 성분과 빠른 전류 트랜지언트가 더 높은 주파수 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주파수인 나이크스 프리퀀시의 약 5배 수준까지, 즉 30GHz까지 확장해 평가했습니다. 실험 결과 제안한 CNN 플러스 어텐션 모델은 MA 기준 1.94dB음으로 비교 모델 중 가장 우수한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했던 EM 시뮬레이션이 구조당 가장 중요했던 타임 이피션트 측면에서 EM 시뮬레이션이 구조당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제안한 모델은 1.6 마이크로세컨드 만에 임피던스 응답을 예측해서 추론 시간에서 매우 큰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모델은 정확도와 속도를 동시에 확보하며 PDN 후보 평가와 반복 설계 사이클을 실질적으로 가속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PDN 설계 후보에 대해 제안한 모델의 예측 결과를 EM 시뮬레이션 기반 그라운드 트루스와 직접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20GHz 부분까지는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주파수 응답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안정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파워 인테그리티 관점에서 중요한 공진점의 위치를 상당히 잘 포착하여 설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빠르게 식별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케이스에서는 공진 피크의 정확한 진폭까지는 완전히 일치시키기보다는 위치와 패턴을 중심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한한 모델이 공진 위치 예측에는 강점을 가지지만 완벽히 대체하기는 어려우며 초기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주파수 영역을 선별하고 후보를 빠르게 스크리닝하는 용도에 유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의 PDN 설계 사례를 기준으로 DNN 그리고 CNN과 제가 제안한 네트워크 모델의 예측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비교 결과 DNN은 전체적인 임피던스는 따라가지만
공진점의 위치나 세부적인 응답 패턴을 정확히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CNN의 경우는 전역적인 PDN의 상호작용을 캐치하지 못해서 어텐션을 추가한 모델에 비해서는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어텐션 모델은 글로벌 커플링을 함께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임피던스 주파수 응답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즉 PDN 기하 구조와 전기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가장 균형 있게 학습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클루전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PU HBM, HBF와 같은 차세대 통합 아키텍처로 이런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면서 인터포저 규모가 커지게 되고 멀티 파워 도메인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어 인터포저 레벨 PDN의 설계와 난이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EM 시뮬레이션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기 때문인데요. EM 시뮬레이션은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지만 계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설계 사이클의 주요 병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CNN과 어텐션이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PDN 임피던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모델은 PDN 구조 정보를 빠르게 입력으로 받아 임피던스 주파수를 매우 빠르게 예측하면서도 평균 약 1.9dBohm 수준의 MA를 보여 실용적인 정확도를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PDN 임피던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파워 인테그리티 관점의 PDN 설계 탐색을 효율화하고 향후 인터포저, 패키지, 칩을 아우르는 시스템 레벨의 코디자인으로 확장 가능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연구 감사합니다. 그냥 몇 가지 코멘트를 좀 드리면, HBF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주파 스위칭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이크로 세컨 단위로 이렇게 그 데이터를 뽑아내게 되면은 사실상 인터널리 동작하는 거는 뭐 수십 메가헤르츠에서 뭐 수백 메가헤르츠 정도 이 네. 정도 되는 스위치들이 이제 겹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좀 해보시면 HBF에 특화된 그런 연구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비교를 하시기 위해서 하시긴 했겠습니다만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파워 레일들을 이렇게 쪼개 놓으셨을 때 당연히 이제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한 토폴로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섹션별로 이렇게 쪼개졌는 게 아니라 메시 형태로 유니폼하게 분포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좀 복잡한 토폴로지에 대해서도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랑 제하는 방법이 코릴레이션 잘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 향후 제가 연구하는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HBF 워크샵은 네,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가 이 자료를 PDF로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인수 박사님도 많은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